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오늘도 바쁜 여러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기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관심있고 필요할 만한 자료 위주로 초봉이나 평균 연봉, 복지사항, 채용 인원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잡소리는 최대한 빼고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관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KTX, 새마을, 무궁화 열차 등 철도산업의 대장회사인 코레일, 바로 한국철도공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 모두 익숙한 명칭인 것 같은데 코레일이 발음이 더 편하니까 이 뒤부턴 코레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화면부터 보시죠. 네, 설립일은 2005년 1월 1일이고 대한민국 법률 중 한국철도공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라서 보통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라고 부릅니다. 앞서 LH, 인천공항, 도로공사도 국토부 산하였죠. 본사는 대전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지사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타 공기업 대비 비교적 연고직 업무가 수월하다고 듣긴 했는데 이거는 카더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코레일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임원수부터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구분해 놓은 거고 이를 합친 전체 직원 수는 하단의 임직원 총계 A+B를 보면 연도별 총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무려 3만 명 가까이 되는 큰 규모의 공기업이네요. 한전보다도 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여성 직원 수는 3,000명 정도인데 전체의 약 1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네요. 이전에 봤던 도로공사와 비슷하게 여성의 비율이 꽤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표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총 채용 인원인데요. 14, 15, 16년까지는 5, 600명 정도였던 것이 17년, 18년에 들어서 1000명, 2000명으로 채용 인원이 확 늘었습니다. 덩치가 큰 회사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신규 채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떠밀려서 회사 사정에 안 맞는 채용을 한 경우라면 추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채용 인원은 그 중에 2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방대 출신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 공기업 입사자의 학벌 관련 얘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사원의 초봉입니다. 자료 보시면 매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씩 초봉이 상승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인 2018년도는 3,2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이는 아래 써있듯 대졸 사무직 군 미필자 기준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1에서 2호봉이 추가돼서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는 평범한 듯한데 공기업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연봉입니다. 초봉도 중요하지만 평균 연봉은 입사 후에 임금의 상승률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가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총 급여를 기본급부터 수당 및 성과급으로 분류한 것이고 우리가 볼 건 총 합계인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7천만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연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건 밑에 쪽에 있는 평균 근속 연수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평균 근속 연수는 대략 20년 정도네요. 그러므로 입사 후 20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의 연봉이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봉은 평범한 듯한데 연봉 상승률은 제 생각엔 높아 보이진 않네요. 또 주의할 것은 저금액은 전 직원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부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 일근이냐 교대 근무냐에 따른 수당 차이로 인해서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쪽은 공시된 부분이랑 다르게 사내 기금 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밖에 복지 사항도 있긴 하지만 주로 관심 가질 만한 부분 위주로 다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엔 대기업보다는 복지가 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육비 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공시되어 있고 복지 후생 규정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 거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비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은 보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사가 많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연합해서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자금은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지원금이 나오고 대학교에 갈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금액의 한도나 B학점 이상 성적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코레일도 고등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대학교부터는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근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원 제도가 없나 보군요. 보통은 있는 제도인데 공공기관 정상화 등의 여파로 삭제돼 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대신 사택이나 기숙사는 제공이 되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보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코레일은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고 추가적인 검진 비용도 지원해주는 방식인 듯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요것도 좋은 복지인데 코레일은 이 제도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꽤 큰 규모의 공기업이고 철도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복지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소개만 드리자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사회초년생 등이 취업 후에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이건 기관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 코레일은 본인 결혼 시 50만원, 부모, 배우자 등이 상을 당하면 100만원 정도로 지원 범위나 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보통 복지 포인트라고 하죠. 이걸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점 등등 업종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코레일의 경우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7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듯 합니다. 네, 이렇게 코레일에 대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요약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누군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유익한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